유코 무나카타는 콜로라도 볼더 대학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그녀는 인지 발달에 대한 신경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상징체계학 학사,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MIT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아동인지신경과학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그녀가 말하는 대부분의 육아 조언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최고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젊은 부모든 나이든 부모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자녀 교육책들은 골치 아픈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자녀 교육책들이 제공하는 메시지는 종종 앞뒤가 다릅니다. 모든 부모의 성향이 다른데 한 가지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있죠.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만약 당신의 자녀가 성공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식의 성공 여부는 부모의 교육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훌륭한 교육을 받은 성공한 자녀와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않아 힘든 상황의 자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이러한 예시들은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의 성장은 부모뿐만 아니라 유전자,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부모의 교육 말고도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더 있다는 말이죠. 이 모든 요인들을 파악하여 아이를 키우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중 자전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고 직접 타보며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역할을 맡으면서 느끼는 감정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전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대부분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가끔 내리는 소나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확신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모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크게 달라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수렵 채집 사회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칼로 노는 동안 다칠까 걱정했지만 살아남기 위해 상처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까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만든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거죠. 몇 년 후 사람들은 오늘날의 관점을 돌아보고 다른 시대와 장소에 대해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놀랄 것입니다.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2015년 메타 분석은 39개국에서 1,400만 쌍의 쌍둥이를 추적하고 17,000개 이상의 결과를 측정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자녀의 성장은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만약 당신이 쌍둥이라면 태어난 직후 옆집 이웃에 의해 키워져도 당신의 다른 쌍둥이와 비슷하게 자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발견들로 인해 일부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짓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누가 당신을 키웠든지 간에 오늘날의 당신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같은 부모가 다른 자녀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발견들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말하는 걸 도움으로 여길 수 있지만 다른 아이는 이를 잔소리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아이는 부모가 친구들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관심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아이는 이를 간섭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겪는 경험은 다릅니다. 며칠 전 저와 남편은 사례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스톡홀름으로 가는 비행 중이었어요. 승무원들이 저녁 식사 트레이를 치우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들과 음식 카트가 천장에 부딪히고 비행기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패널이 튀어나와 내부 배선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강력한 기류 변동으로 인해 비행기가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건 이후 큰 기류 변동도 버틸 수 있는 비행기가 대단하다며 비행기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험 이후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무서워졌어요. 이렇게 같은 경험이지만 느끼는 바는 다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만 전적인 통제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추억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가 우리의 관리하에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의 성장은 매우 복잡하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매일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인드는 자녀를 교육할 때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고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잘 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 생각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더 현실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호 문학카타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려면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학적 분석으로 나타난 결과를 강조하는데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과도한 노력을 한다. 두 번째, 훌륭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조언을 구하지만 실패한다. 세 번째, 자녀의 성장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인 요소들로 결정된다. 네 번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다섯 번째, 통제하지 말고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육아 조언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녀 교육에 적용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의 공유를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육아 정보를 원한다면 똑부